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쿼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루를 방송을 건너뛰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제 일이 어떤 가면 쓰고 이렇게 시황 읊어드리는 게, 인사이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제 본업은 아닙니다. 향후에 제 본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일이 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하루 정도 건너뛰었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는 어떤 크립토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마이크도 사고 가면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냥 크립토 시장 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개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제 말씀은 참고로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투자 인사이트를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제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조금은 뭐 저도 똑같은 구독자분들이나 저도 똑같은 그냥 일반인이고, 뭐 제가 뭐 엄청난 자산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일 뿐인데, 이렇게 뭔가 막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좀 흥미로운 또 기사가 있어서 8시간 전에 나온 어떤 기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바라보는 방향하고 같아요. 다음 메타. 그리고 오늘인가 어젠가요? 드디어 5년부터 2년 유예가 됐죠? 이때부터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조심스럽게 하더니, 막 옥신각신 하더니, 여야가 그 법안 때문에 하다가 결국에는 2년 유예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결정은 났네요. 결국에는 유예는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또 어떤, 이게 미래가 항상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나간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절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떤 제 삶의 모토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메타가, 저는 이제 순서가 왔어요. 중국 그리고 미국. 항상 이 둘의 어떤 격돌만 있었죠. 가상화폐 시장 역사를 봐보면 이 둘의 격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중국 한 번은 뭐 중국에서 패권을 약간은 가져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이제는 약간은 미국이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 측면도 있는데, 자, 지금 뭐가 빠졌죠? 지금 강대국의 어떤 그런 입지 위상 중에 유럽 어디 갔나요? 유럽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조금 과거에는 좀 많이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다지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저는 드디어 이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유럽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메타 그리고 패권을 한 번쯤 가져갈 사이클이 오지 않았나.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야, 코아카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중국, 미국 이런 순서 그리고 한 번은 뭐 이 타이밍이 왔다 뭐 이렇게 아는데, 과연 너 이 말에 확신할 수 있겠냐? 저 확신 못합니다. 확신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1이나 2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왔어요. 1이나 2가 1, 2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1 혹은 2가 나올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물론 1이나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번호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공은 둥글다고 하잖아요. 공은 항상 굴러갑니다. 자, 순서라는 거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번은 올 거라 이거죠. 어떤 사이클이든 어떤 순서건 한 번은 옵니다. 자, 이게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한번 2002년도에 갔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릴 때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뭐 예선 혹은 16강 뭐 이렇게 16강도 못 갔었나요? 2002년 전에는 항상 본선 진출은 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4강에 한번 갔죠. 자,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2번을 합니다. 과거에. 그 브라질이 월드컵 계속 우승하던가요? 아니죠.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번엔 아르헨티나가 했죠. 자, 이게 공은 둥근 거예요. 결국에는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올 확률이 더 많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올 확률이 더 많다. 저는 그 확률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향 자체도 이번 사이클에는 약간 유럽 쪽 제가 뭔지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럽에서 탄생한 어떤 프로젝트적인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특정 코인을 언급하기 이전에 어떤 인사이트를 지니고 과연 다음 사이클은 어떤 게 올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회차를 가질까 합니다. 데릭 안데르센이 8시간 전에 이 기사를 썼네요. 최신 진행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된 디지털 유로 결제 배포 옵션. ECB는 잠재적인 시스템에 더 많은 부분을 채운 디지털 유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나 발행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이나 발행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유럽에 발빠른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행이나 약속이 없을 때 항상 그렇죠.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먼저 자리를 선점한 사람들이 결국에 크게 먹습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오늘의 커튼이네요. 이거 유로 표시죠. 유로 표시가 있네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고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한 번 온다.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제 희망 사항이고 이거를 뭐 텔레그래프에서 의도를 하고 만들었는지. 오늘도 커튼 정말 잘 그렸어요. 텔레그래프에서. 디지털 유로 생성에 대한 진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설계 및 배포 옵션을 설명하는 두 번째 진행 보고서에 이를 문서화했습니다. 문서화했다고 합니다. 23년 3분기에 조사에서 실현된 단계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ECB 자체 설정 일정과 대략 일치하는 4가지 중요한 문제를 고려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로 시스템과 중개인의 역할을 설명하고 감독된 중개인이 시스템 모든 관리 및 사용자 대면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확립합니다. 어떤 유로 시스템 상의 그런 중앙은행과 어떤 거래 및 확인하고 이런 블록체인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유로에서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서 유로 시스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뭐 이런 어떤 탈중앙화적인 사항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쪽을 지향을 한다, 뭐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파악해야 될 인사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이 과연 왜 지금 시점에서 좀 뒤처진 감이 있죠? 근데 왜 탈중앙화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 유로 시스템을 왜 블록체인에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자고요. 자, 코인, 미래 가치라는 겁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이런데 굳이 왜 유럽이? 지금 유럽은 이제 관광산업으로 정말 선진국으로 뭐 정평이 나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어떤 축구 뭐 이런 부분으로도 정말 돈을 쓸어 담습니다. 유럽이. 뭐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뭐 케이팝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유럽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광 산업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 굳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왜 도입을 할까? 그것도 유로 시스템, 특정 나라도 아니에요. 유럽 전체를 유로라고 하죠.
유럽 전체 국가를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국가도 아닌 유럽 전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게 저는 이쪽 업계에서도, 이쪽 국가에서도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 나왔네요, 정말. 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제가 별표 4개 치겠습니다. 자, 유로 시스템은 결제 활동을 위해 전통적인 기술,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유로 시스템은 아직 디지털 유로에 가장 적합한 기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뭐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처리한 메커니즘 포함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이렇게 이 따옴표를 쳐놓은 이 부분, 이거 읽으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혹시? 제 투자, 제 분야에 얘기하는 무슨 코인인지 다들 아시겠죠? 제가 뭐 특정 코인을 언급해드리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고, 말씀을, 특정 발언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전통적인 기술, 분전환전 기술, 이 둘의 조합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자,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결정도 안 내렸는데 이 둘의 조합에 의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과 블록체인 혁신 금융이 나중엔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타버스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조차도 이 중앙 집권적인 금융 자체가 어떤 개개인들에 있어서 혜택적인 측면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의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왜 다시 한번 레거시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어떤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보이나, 뭐 이런 기사가 왜 나오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럽에서 아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그 토큰, 그것도 아마 물망선에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검토를 할 거예요. 100% 제가 들고 있는 토큰이 절대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인생 앞은 한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기술력이나 어떤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토큰들에 비해서 이쪽 제가 들고 있는 토큰이 분명히 인사이트 그리고 실력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또 글쎄요, 이 정치권, 레거시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결정은 상당한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채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인지도도 그렇지만 실력도 그렇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던가 어떤 경제가 결부될 때는 여러 가지 뒤에서 어떤 모종의 그런 부분이 좀 뒤쪽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실력이지만 뭐 여러 가지 운과 뭐 어떤 때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야 어떤 택함을 받는다, 선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생각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번역이어서 그런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최종 사용자가 디지털 유로 계정이나 지갑을 여는 주체와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디지털 유로로 지불하는 것은 항상 선택 사항이어야 합니다. 자, 디지털 유로를 굳이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디지털 유로로 결제를 하든 뭘로 결제를 하든 항상 선택 사항이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읽고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같이 지금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신지. 저는 이거 생각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레거시 금융과 디지털 노마드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구독자분들? 자, 연결 짓습니다. 결국에 환전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플랫폼 안에서 뭔가 해당 토큰을 들고 있으면 뭔가 토큰으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나라의 어떤 자기가 지불하고 싶은 나라의 그런 토큰으로 지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
자, 여기서 이걸 얘기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번 기사가 정말 너무 좋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그냥 이런 기사를 썼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그냥 쓰든 뭐 어떤 거든 그냥 저는 받아들이렵니다. 예, 부정적인 기사든 뭐든 일단은 읽으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도 해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도 많이 길러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제가 영상 하나하나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그냥 개개인의 인사이트를 들어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뭐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뭐 특정분을 언급하면 다른 분들이 또 서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오늘 하루도 정말 감사합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제 꿈은 사실 그래요. 크립토 시장에 관심 자체가 많은 사람이라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유튜버가 돼서 나중에 정말 이걸 본업으로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꿈이긴 하지만 뭐 여러 분들이 어떤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고 하신다면 뭐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먼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날씨가 추운데 참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